아들을 낳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하고 혹은 다른 데서 씨바지로 손주를 낳아오게끔 종용하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시어머님한테 하면은 시어머님 아마 기절초풍하실걸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지금 하고 싶은 말 하셔가지고 가슴에 올려놓은 돌을 내려놓은 듯한 심정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돌 아드님 가슴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네, 보고 계신가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오해순인데요. 오해순은 제주도의 해촌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해녀 엄마 밑에서 그 배다른 동생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가랑 그 계부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진 애순이는 이제 양관식이랑 부산에 야반도주를 했다가 자기를 짝사랑하는 양관식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불장난 한 번으로 애가 생겨가지고 내 아들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혼수고 뭐고 빈몸으로 왔고 더 밉겠죠. 그래서 첫 딸을 낳고는 이후에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제고 굉장히 남아선호사상 강할 때였으니까 언제 손주 낳을 거냐 그러면서 막 귀신 씌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해순한테 팥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애순이가 다 참으면서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딸을 자기 허락도 없이 해녀를 시키겠다고 시할머니랑 시어머니가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시댁하고는 등지고 사는 거죠. 극 중에서는 애순이가 나중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본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할머니가 아이고 네 며느리가 내 며느리보다 낫다 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약간 디스하듯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제 결혼하신 어머님들 이혼 케이스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지나친 경우가 많아요. 아들을 낳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하고 혹은 다른 데서 씨바지로 손주를 낳아오게끔 종용하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거든요. 며느리는 종이다. 너는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 면전에서 폭언을 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정서 확대까지 이르러서 이제 며느리가 정말 신경쇠약, 우울증 뭐 이런 거에 걸린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이제 키맨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다독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시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 외부적으로 외부 환경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설령 그 남편이 직접적으로 뭐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묵인하고 방조하고 아무런 중재 역할을 하지 않고 했던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어떤 정서 확대에 동조한 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책은 남편 쪽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판례에 나오는 시어머님들의 행동이 약간의 패턴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며느리에 대해서 뭐 폭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 부부의 일에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가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가정인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 싸움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심지어 이제 시어머니가 대신 그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가계부 쓰는 거예요. 나가서 그 며느리가 손주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지 않고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해서 친정에 가는 것도 제한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농경이 주된 기반이었을 때는 며느리한테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일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식구잖아요. 그때는 대가족이잖아요. 모든 가족들의 이제 음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참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육아도 하고 농사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나치게 그 며느리에게 모든 걸 다 전가해버리고 그럼 이게 기대할 만한 수준의 뭔가 부양조차도 하지 않는 거라서 이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거든요. 며느리와 시어머님은 남편을 두고 삼각관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이 남자랑 결혼했지 그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말 남과 다를 바 없는 시어머니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내 아들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경우 며느리는 이제 불편을 넘어서서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한편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내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뭐 그렇게 행복해서 오래 살았겠습니까? 자식 보면서,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나한테 진짜 살갑게 하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연락도 뚝 끊기고, 나는 이제 딸 같은 며느리라 생각하고, 집도 사줬고, 반찬도 해주고, 그다음 청소도 해주고, 난 다 베풀고 있는데, 엄청 나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우리 아들을 종용해가지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너무 여우 같은 거죠. 근데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은 원 가정의 독립성이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시어머님한테 하면은 시어머님 아마 기절초풍하실걸요? 그 승질 다 내고 그러면은 못 받아주실 겁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 서로 남이라 생각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죠. 또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돼요. 판례적으로 봤을 때도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이걸 묵인하고 방조하는지, 아니면은 중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남편의 유책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뭔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또 원 가정의 독립성이 없을 정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유책성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님한테는 시어머님 편을 좀 들어주고 아내한테는 아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쌍방의 불만과 불안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막 반항하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고 의존성만 남은 마마보이 같은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엄마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아들 이혼해서 호랩이 돼가지고 평생 그 애를 애기처럼 내 품의 자식으로 데리고 사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은 금명이가 서울대를 가가지고 만난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어머니가 금명이를 밉게 봐요. 결혼 반대하고. 그런데 아들이 너무 이 결혼을 추진하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상견례 나온 거예요. 억지로 상견례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가 그 금명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전에다 대고 아유 금명이는 국 뜨는 것도 모르네. 뭐 배운 게 없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명이 엄마를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말 못하면 죽는 병이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쪽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 결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 좀 강하게 말려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명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님 지금 하고 싶은 말 하셔가지고 가슴에 올려놓은 돌을 내려놓은 듯한 심정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돌 아드님 가슴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엄마가 정해준 여자랑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속 집 밖으로 겉돌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나와요. 육아의 본질은 의존적인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온전히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원 가정의 독립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